자, 오늘 수업은 다음 주 시험 관련된 내용을 좀 이따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센서 일부 좀 하고, 그 다음에 5장의 메커니즘 쪽 일부 좀만 하고, 어, 뒤에 이제 6장은 사실은 설계 쪽이니까 설계할 때 또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또 하긴 할 겁니다. 그래서 5장 메커니즘의 일부 필요한 그 부품들만 좀 설명을 드리고 정리하고요. 시험은 이제 4장까지만 볼 겁니다. 그래서 이따가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은 우리 그 앞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센서에는 다양한 센서가 있습니다. 실제 뭐 우리가 여기에서 보는 것만 있는 건 아니고요. 사실 시간이 되면 더 부가적인 센서들을 제가 이제 PPT 자료를 준비를 해 놓은 게 있는데 더 이제 해드리면 좋은데, 거기까지는 시간상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책에 있는 센서 정도만 좀 언급을 해드리고, 또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또 얘기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은 센서 중에서 우리가 이제 온도 센서 앞전에 언급을 했던 것처럼 온도 센서는 뭐 필수죠. 필수. 우리 제어에서는 뭐 필수고요. 그리고 온도 센서 자체도 종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실제 어떻게 보면 온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일상생활에 이제 물리적인 양을 이제 그 정기적인 양으로 변화를 하고, 그 값을 이제 마이크로 프로세서나 이런 이제 판단할 수 있는 센서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제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센서 자체도 뭐 종류가 많아서요. 아날로그로 출력이 되는 거, 그 다음에 디지털 출력이 되는 센서, 이렇게 다양합니다. 그리고 온도 레벨에 따라서 또 달라지고요. 이제 제일 기본적인 온도 센서는 우리가 이제 서미스라고 하는 센서가 이제 제일 기본적인 센서입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뭐 서미스 자체도 종류가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 온도의 변화를 측정을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근데 대체적으로 이런 센서들은 정기적인 정기 저항값, 저항값의 변화에 의해서 감지를 하는 개념이 제일 많고요. 그래서 이제 온도에 대한 뭐 특성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안정적이고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뭐 재료는 사실 우리가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뭘로 만들어졌냐 이건 중요하지 않고요. 그 서미스터의 그 온도 레벨, 그러니까 얘가 그냥 하나 센서만 딱 사면 얘가 뭐 100도, 200도 이렇게 다 검사하는 건 아니고요. 그 리밋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몇 도에서 몇 도까지, 몇 도에서 몇 도까지는 어떤 거 이렇게.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얘는 특성인 이제 저항 성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온도 변화에 따라서 저항값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저항의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건 결국 뭐예요? 전류의 변화도 이제 존재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변화량에 따라서 이제 얘가 온도가 몇 도인지 이제 판단을 하게 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죠. 칩형은 뭐 이렇게 칩으로 돼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비드형은 이제 이렇게 끝에 쓰여져 있어서 저항 성분이에요. 결국은 디스크형 뭐 이런 형식으로 다양하게 있다. 그래서 이제 서미스터는 온도 상승에 따른 저항값의 온도 저항값이 이제 특성값이 이제 변하게 되는데, 특정 온도에서 급격하게 증가하는 PTC 서미스터, 그 다음에 이제 역으로 급격하게 감소하는 CTR, 뭐 이렇게 이제 다양하다는 거죠. PTC, 그 다음에 CTR, 뭐 이렇게. 그러니까 CTR은 이렇게 그 저항값 자체가 이렇게 이제 떨어지는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PTC는 거꾸로 올라가는 타입이고요. 저항값이. 그 다음에 이제 NTC 같은 경우가 있는데, NTC는 이제 네거티브의 약자를 땄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온도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지수적으로 이제 지수함수적으로 변환을 갖는 그 지수함수적으로 감소를 하는 타입이 이제 NTC 서미스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서미스터의 특징은 알아놨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온도 변화에 따라서, 그러니까 온도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를 갖는지 그거를 꼭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PTC가 뭐고, 그 다음에 서미스터가 뭐고, 그러니까 서미스터에 PTC 서미스터, 그 다음에 CRT 서미스터, 이렇게 이제. 그래서 주로 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온도도, 저항값의 이제 급변 온도는 주로 이제 50도에서 300도까지 만들어지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PTC 같은 경우는 이제, 온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주로 이제 전기밥솥이라든가 전기난로, 건조기, 전기 드라이 뭐 이런 데에 이제 온도 스위치의 개념으로 많이 쓰고 있는 개념이고, 그 다음에 CRT 서미스는 이제 20도에서 80도 급변하는 온도 변화에 따라서 그 영역에서 쓰게 되고, 10도 온도가 상승하면 저항값이 이제 10단위 이상 저항값이 감소를 한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주로 온도 경보기라든가 뭐 이런 쪽에서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뭐 우리 소방 쪽에 그 온도가 어느 정도 이제 올라가면 이제 스위칭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쓰고는 그런 센서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NTC 서미스터인데, NTC 서미스터는 주로 뭐 금속 산화물 반도체로 만들어졌대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소자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런 소자는 큰 의미가 없고요. 어쨌거나 얘 같은 경우는 아까 했던 것처럼 전기 저항이 이제 평탄하게 이제 지수 함수적인 변화, 약간씩 변화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급격하게 변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요 특성이 이제 트랜지스터의 이제 온도의 트랜지스터 회로의 이제 온도 보상이라든가 온도의 측정, 제어, 통신 뭐 이런 자동 제어 조절하는 분야에서 많이 쓰는 게 이제 NTC예요. 제일 많이 쓰는 거죠, 우리가 제어 쪽에서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회로를 우리가 일부 만들어서 쓰게 되죠. 그 외에도 뭐 다양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건 뭐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서미스터 저항값의 오차가 비교적 크기 때문에 회로에서 사용할 때 호환성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결합 방법을 만든다. 아까 얘기했죠? 중간에 이제 뭔가 회로를 만들어서 이제 보완적인 그런 오차를 보완해주는 그런 회로를 좀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호환 방식은 이제 뒤에 그림에서 다시 나옵니다. A, B, C로 해서 나오는데, A는 이제 소자 호환식, 소자 자체의 특성이 직선성을 얻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게 이제 요거 A, B, C, D 이렇게 쭉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미스터를 그냥 단독으로 쓰기도 하지만 이렇게 이제 두 개를 붙여서 혹은 이렇게 이제 붙여가지고 직병렬로 직렬이나 병렬,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브릿지를 좀 넣고 T 브릿지라든가 이런 거 이제 파이 브릿지 이런 거 넣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회로를 구성을 해가지고 쓰는 개념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어떻게 이제 병렬로 연결할 거냐, 직병렬로 연결할 거냐, 그러니까 직렬 접속으로 할 거냐, 에 따른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합성저항, 아까 했던 저항들을 T자나 파이형으로 해서 구성한 다음에 하는 방식. 그 다음에 이제 비율식이라고 해서 F, 이제 비율 요거 하고 이제 이쪽에 두 가지의 특성을 이제 합쳐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연결하는 거는 그렇게 이제 우리가 중요하지는 않은데, 어쨌거나 이런 연결 방법이 있다. 뭐 이 정도까지는 좀 알아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온도 측정 센서, 이거는 뭐 굳이 여기서는 얘기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이것도 백금 측정 저항계의 온도 특성인데요. 온도에 따라서 이렇게 저항비가 올라가더라. 뭐 이것도 뭐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세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도 뭐 결선 방식이긴 한데 이렇게 두 가지. 그리고 주로 우리가 이제 앞전에 이게 이제 그 센서나 이런 것들은 주로 뭐를 하냐면 이렇게 이제 그 브릿지 회로를 만들어서 브릿지 회로에 대한 한쪽에 센서를 붙여요. 그래서 이 브릿지 회로에서 한쪽에 센서를 붙여서 이 센서가 아까 했던 것처럼 저항값이라 했으니까 저항의 변화에 따라서 전류나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 양단에 걸리는 전압, 이 양단에 걸린 전압을 이제 끌어내서 얘가 몇 도인지 이제 이렇게 비례적으로 매칭을 시켜서 검사를 하게 되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게 이선식이고요, 두 가지. 그 다음에 이렇게 세 가지를 붙여서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한쪽에다가 두 개 이상 붙여서 그 저항을 두 개 이상 붙였죠. 여기 하나에다가 해서 이제 2선식, 그 다음에 3선식은 이제 하나에다가 이렇게 세 개를 붙여서 하는 방식, 뭐 이렇게 다양한 방식이 있다. 뭐 이 정도까지만 좀 알아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집전형 온도 센서. 요거는 지금 이렇게 이제 안에 센서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요 안에 하나의 그 센서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요것도 우리가 주로 많이 쓰고 있는 온도 센서 중에 하나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그 임피던스, 출력에 대한 임피던스의 변화가 어떻게 변화를 되는지를 보고 판단을 하게 되더라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주로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침입자가 반복 쪽에 많이 쓰는 거예요. 우리 제어 쪽보다는 방범 쪽에 많이 쓰고요. 뭐 침입자가 이제 뭐 이렇게 들어왔다든가 그러면 그걸 검지를 하거나 아니면 조명, 자동 조명이나 자동 도어 뭐 이런 쪽에서 많이 쓰고 있는 센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이쪽 그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개념을 가지고 제어하는 개념은 아니고 주로 이제 저런 대상체, 온도 센서의 대상 물질에서 방사하는 적외선을 측정하거나 뭐 이런 개념에 의해서 제어하는 것도 있고 다양하게 존재하니까 이런 센서들이 주로 이제 우리 그 아파트에 보면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해서 하는 그런 개념들, 이게 이제 동물인지 사람인지 뭐 이렇게 판단하는 것도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온도 센서의 그 사람의 온도 적외선 요거를 감지해서 하는 경우가 주로 많죠. 그래서 주로 이제 세콤이라든가 이런 데서 쓰고 있는 그 건물 내에 그 센서를 붙이면 사람의 온도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바로 판단을 하는 이런 데 이제 쓰기도 하고 다양한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열 전대 온도 센서, 뭐 이것도 뭐 저는 이건 써보지는 않았지만 주로 이제 비교적 고온 측정에 사용되는 온도 센서고요. 얘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요 안에 이제 온도가 있고 온도, 그 다음에 금속 2번, B번, A번 이렇게 있어서 요 온도의 변화에 따라서 요 금속들에 어떻게 이제 전달되는지 이렇게 이제 측정을 해서 하는 거고요. A하고 B하고 그래서 이제 하나의 회로를 만들게 되는 거죠. 얘도. 그래서 그 이 온도와 온도 변화에 따라서 흐르는 전류의 그런 그 역전류라고 하는 열전류라고 하는데 그 열전류의 그 전류를 판단을 해서 얘가 어느 정도 센서를 감지를 하고 있는지 판단하게 되는 센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열전대, 열전도, 어떻게 보면 전도죠. 전도대 뭐 이렇게 하는데 열전대 온도 센서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서 있는 거고요. 참고로 말아주세요. 이것도요. 우리 뭐 쓸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나머지는 특징이니까 이것도 쭉 읽어보시고요. 온도 특성입니다. 이거는 온도의 변화에 따라서 열 기전력이 이제 어떻게 변하는지. 기전력이라는 건 이제 전압이잖아요. 전압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센서는 말 그대로 이제 자기장 센서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신호를 검출하는 센서고요. 뭐 종류가 워낙 다양하니까 이것도 그 자기 센서는 이제 그 각종 물리 현상에 이용되는 그런 센서고요. 종류도 또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자기 센서 종류도 뭐 흡인형이냐 아니면 뭐 고체 자기 센서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눠지고요. 그래서 주로 나침판 뭐 이런 데 쓰고 있고, 혹은 이제 리드 스위치 뭐 이런 쪽에 많이 쓰고 있고요. 고체 자기 센서는 이제 홀 센서, 뭐 자기 저항 소자, 뭐 이런 반도체 자기 저항 소자 뭐 이런 쪽에 쓰이고 있고요. 두 가지가 약간 차이는 있는데, 어쨌거나 이제 리드 스위치 타입도 많이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홀 소자는 뭐 다 엄청나게 많이 쓰고 있죠. 그죠? 자, 리드 스위치는 주로 이제 요 관에 이렇게 이제 접점이 있고요. 자석을 접점을 하게 되면 이게 딱 붙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안에 접점이 이제 어떻게 붙냐, 그러니까 오픈형이냐 혹은 이제 떨어지는 타입이냐에 따라서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자석을 댔을 때 떨어지는 타입, 붙는 타입 이렇게 두 가지가 있으니까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픈형 리드 스위치, 그 다음에 크로스형 리드 스위치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요거는 이제 N극과 S극 자석에 따라서 자화되는 흡입력을 발생시켜서 이제 안에 전기판을 서로 끌어당겨서 붙이거나 띄거나 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으니까 온오프 스위치로 많이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나머지는 뭐 특징인데요. 이거는 뭐 이게 이제 자석으로 하다 보니까 외부에 있는 또 다른 그런 자석체에서 오동작을 할 수가 있는 그런 특징을 또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저점부가 이제 외부와 차단되어 있어 동작이 안정적이다. 뭐 안에 이제 안에 이렇게 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건들 일은 없죠. 그리고 이제 소형 작습니다. 경량 저가격이고요. 동작 속도가 빠르게 되고요. 내전압 정밀도가 좋다, 수명이 길다 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아까 했던 것처럼 외부 자력이 없을 때 접점이 이제 붙는 개념도 있지만, 이게 이제 우리가 인위적으로 원하는 접점에 그 자석에 의해서 스위치가 일어날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이제 또 다른 그런 자력 세력에 의해서 이제 온오프 돼서 오동작을 할 수도 있겠죠. 가끔 뭐 요즘 우리 스마트폰이나 이런 데부터 그 케이스 같은 데도 자석이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그 자석을 많이 써가지고 우리 그 뭐죠? 그 통장, 그 은행 통장에 거기 마그네틱으로 돼 있을 때 거기다가 이제 스마트폰하고 같이 들고 다니게 되면 자석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오동작이죠, 그것도. 그래서 그런 외력적인, 우리가 인위적으로 의도하지 않은 그런 자석체가 생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런 거에서 오동작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스위치, 이렇게 리드 스위치 사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쓰기도 하고, 여기 이제 M은 이제 모터고요. 그래서 모터 같은데, 모터, 그쵸? 그래서 모터와 같은 유도자성체가 온오프 할 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 모터가 이제 온오프 하잖아요. 그러면 역전압이 생기기 때문에 요 접점 부분에서 이제 전압이 너무 세면 접점 부분이 이제 뭐냐면 그 스파크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그런 스파크를 이제 우리가 서지라고 하는데, 서지 전압에 의해서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접점에 그 마모를 만들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회로를 만들어요. 저항하고 컨덴서를 이용해서 보호 회로를 만들어 주게 되죠. 혹은 다이오드를 붙이기도 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CR 회로라고 우리가 하죠. C하고 이제 R, 저항하고 컨덴서의 직병렬 회로를 붙여서 우리가 이제 안전하게 접촉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좀 알아뒀으면 좋겠고요. 컨덴서 값은 0.1 마이크로페럿,
그 다음에 저항은 이제 15ohm짜리 붙여서 많이 사용하더라 라는 정도까지는 좀 알아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홀 센서인데요. 홀 센서는 우리 반도체 얇은 판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고요. 일정한 전류를 흐르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그것에 이제 직각이나 그런 방향으로 이제 자개가 이제 주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전류는 자개의 직각 방향에서 이제 전압을 발생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이 전압을 측정을 하면 자개의 크기를 알 수가 있으므로 주로 이제 자기 센서로 이제 자기 센서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효과를 우리 이제 홀 효과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이제 홀 단자, 그 다음에 이제 전류가 이제 흐르게 되면 자개가 발생을 하고 그 그러니까 자개에 의해서 이쪽에 이제 홀 전압이 홀 단자 전압 하고 이제 관계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개에 의해서 전압과 그다음에 전류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할 수가 있게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나머지는 뭐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반도체의 이제 자기 소자들을 보면 이렇게 반도체 자기의 이제 소자의 원리거든요. 이게 이제 안에 전자들이 쭉 이동을 하게 되는데 요 전자의 이동을 보게 되면 원래는 이제 요 전자공학에서 얘기하는 전자의 이동이 결국 이제 전류의